헬로 수험피플! 여러분의 대인 멘토 한수진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우리 연세대학교 입학을 꿈꾸는 수험피플들을 위해서 연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중 면접형, 어떻게 면접 진행되는지 함께 분석해 보고자 영상 시작합니다. 자, 이 면접형은요, 또 특별하게 좀 일반 면접이랑 다르게 진행된다고 해가지고요, 멘토님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하고 문의 주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자, 연세대학교 면접형 살펴보기 전에요, 제가 이 각 대학별 면접 특징과 방법 알려드리는 자료들은요, 각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 또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내용들, 그리고 입학처 전화문의나 여러분들 선배들의 내용을 구성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린다는 거 참고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세대학교의 면접형 내용 한번 보시죠. 자, 학생부 종합전형의 대표적인 면접형이죠. 2단계에서요, 면접이 60%나 들어갑니다. 특히나 또 1단계에 평가했던 내용들은 2단계에 반영되지 않고 2단계만에서 또 평가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이 면접이 상당히 중요한 비중으로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항상 중요한 거 우리 강조했던 거죠. 여러분, 연세대학교도요, 블라인드 면접입니다. 블라인드 면접이라는 얘기는요, 우리 교복 착용 안 된다. 교복 착용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 뭐 입고 간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단정하게 입고 가자. 그래도 궁금한 사항들 있으니까 제 영상 중에 면접 복장 어떤 게 좋을까요? 하는 영상들이 있으니까 꼭 찾아서 확인하시고 학생다워 보일 수 있는, 그리고 내 면접의 그 내용에 방해를 줄 정도가 아닌 그런 단정한 옷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다녀오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면접형의 면접은 어떻게 진행되냐? 제가 두 가지에 표시를 했어요. 하나는 기본 면접에도 지금 체크가 되어 있고 재시문 면접에도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재시문도 나오고요. 여러분 생기부랑 자소서에서 기본 인성 질문도 나옵니다. 좀 어려운 타입이긴 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타입 다 생각하고 면접 준비 들어가셔야 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한 장소 들어가서 재시문 발표하고 면접도 보고 이렇게 보는 유형도 있는데, 이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면접장을 두 번 옮겨 다녀요. 면접 1, 면접 2 이렇게 옮겨 다닙니다. 제가 밑에서 이미지로 조금 더 명확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대기실에서 준비하다가 자, 면접 준비실로 한번 옮겨 가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재시문을 봐. 재시문 줘요. 이렇게 필기할 수 있게 종이도 있고 연필로 막 생각하면서 막 씁니다. 그러면은 그거 들고 면접장, 첫 번째 면접장으로 가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재시문에 대한 답변 나누고, 그리고 나서 다음 면접 2실로 옮겨가.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요 일반 기본 면접이죠. 여러분 생기부와 자소서를 바탕으로 한 그 일반 면접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대기실로 이제 퇴실하시면 면접이 종료가 되는 거예요. 아, 뭔가 복잡한 것 같다. 그러나 여기 안내해 주시는 그 안내 요원분들, 선배님이 되실 수도 있고,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 따라서 잘 따라다니면은 복잡할 건 없는데, 우리가 중요한 건 이제 가서 그 내용을 잘 분석하고 평가자가, 면접관님께서 나한테 물어보시는 것들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집중해서 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 이제 면접장 들어가면요, 각 면접실마다 면접관, 이제 복수의 면접관이 2인 이상 앉아 계시고요. 학생은 개별 면접으로 나 하나만 들어가. 그러니까 내가 옆에 친구가 뭐라고 답변하는지 요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내가 답변하고 면접관이 나에게 질문하는 것에만 집중하셔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처음에 여기 대기실에 들어갔을 때 재시문 숙지를 5분을 줘요.
그리고 첫 번째 면접실에서 7분 면접하고 두 번째 면접실에서 7분 면접하면은 이제 면접이 끝나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 면접장 갈 때 수험표랑 신분증 잊지 않고 지참할 수 있게끔 전날 미리미리 챙겨 놓으세요. 입을 옷에다가. 아셨죠? 자, 요렇게 보시면 요렇게 그림으로 보면은 편하잖아요. 그림으로. 연세대학교에서 요걸 영상으로까지 이제 소개해 주시고 계신데 요런 식인 거예요. 여기 이제 면접실 1이 있잖아요. 1실, 그다음에 면접실 2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불러 수험번호 이렇게 부르면은 면접 준비실로 이렇게 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시문을 보는 거예요. 제시문을 5분간 봐. 보다가 이제 다 보고 5분이 지나면은 첫 번째 2번 요 면접장으로 갑니다. 여기 면접 1실로. 그럼 가서 여기서 7분 동안 제시문에 대한 질의응답을 나누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또 이걸 2번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뭐 그거에 대한 답변을 이제 나누고 나서 7분이 끝나면 나와서 옆 칸으로 이렇게 2실로 이동을 해.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분의 생기부랑 자소서를 기반으로 한 인성 면접이 오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7분이 지나면은 다시 이렇게 나와서 대기실로 돌아가시면 면접이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요런 타입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면접 일정 또 정확하게 보셔야죠. 학생부 종합전형 중 면접형, 여기 면접일이 10월 20일 토요일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6일 날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나요.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긴장하고 있는 친구들 있을 텐데 이 연세대 면접형 특징은 1단계 합격한 학생에 한해서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를 입력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6일 날 합격자 발표 확인하시고 합격했다 하는 친구들 자기소개서랑 교사추천서 기간 안에 잘 제출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고 최종 합격자 발표 날 꼭 합격 발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의사항도 같이 한번 또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면접형은 1단계 합격자만 자소서와 추천서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에서는 이제 생기부에서 교과, 비교과를 합쳐서 3배수를 선발하지만 이렇게 2단계로 갔을 때 1단계 성적은 반영이 되지 않아요. 일단 3배수 안에 들어가서 2단계로 갔을 때는 모두 처음부터 다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냈던 학생부, 자소서, 추천서 이제 새로 낼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소서와 추천서까지 다 종합평가 한 개 40%, 그다음 면접평가가 60%로 반영이 돼서 최종 합격을 이제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려가셔서요. 여기 보시면은 면접평가의 경우에는 지원자 1명을 대상으로, 우리 학생 1명이란 뜻이에요. 여러 명 앉지 않고 나만 개별 면접 본다는 얘기입니다. 복수의 평가위원 2명 이상의 면접관께서 2가지 방식으로 면접을 실시한다고 했죠. 우리 첫 번째 방 들어가고 두 번째 방 들어간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평가 내용 1차 면접은 제시문 기반 5분 동안 분석했던 제시문 기반 그거 가지고 가가지고 답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2차 면접은 지원자 본인의 고등학교 교내 활동 기반의 자기 주도성과 창의적 해결 능력을 확인하는 면접을 실시합니다. 이런 활동 했구나, 뭐 어떻게 했니, 이렇게 확인하는 면접. 앞에서는 제시문 기반을 얼마만큼 논리적으로 사고해서 답변할 수 있는가, 요거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요, 제출 서류회 같은 경우에도 다 한 번씩 쭉 읽어보시고, 대신 요게 제가 요 유의사항 때문에 요걸 하나 더 가져왔어요. 면접 평가의 대상자는 교복 착용을 금지합니다. 교복 입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면접 대상자 수험표와 신분증 꼭 집참해서 가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발표 시간 꼭 그 안까지 면접 대기 장소에 입시를 완료해야 되고, 가지 않으면 응시하지 않아, 그날 안 가,
그러면은 바로 그냥 탈락 처리되는 거니까 시간과 장소 꼭 잘 확인하셔서 입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멘토님 그럼 이제 연세대 면접형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알겠어요. 알겠는데 어떤 거 물어보나요? 요거 궁금하잖아요. 요것도 제가 준비했죠. 자, 함께 보시면요. 요게 지금 작년에 이 연세대학교에서 요런 유형 나옵니다 라고 이제 예시로 줬던 문항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있죠.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는 게 이제 보이고, 요 그래프를 요게 아니라 질문이 요거야. 여기 질문이 여기에요. 여기. 자, 본인의 경험에 비춰볼 때 이 제시문의 실험 결과를 평가하세요. 뭐 위 평가에 근거하면 뭐 요걸 도모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제시해 보십시오. 이렇게 그래프와 도표가 나와 있는 것을 분석해서 자신의 생각까지 말하는 요런 유형을 하겠다라고 안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실제로 출제됐던 2018학년도 작년이죠. 수시 모집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에서 출제됐던 면접 시험 문제가 바로 요거였어요.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각 지역별로 이렇게 지역별로 출산율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렇게 300만 원 법니다, 500만 원 법니다 해가지고 이 맞벌이 부부들의 소득별 차이에 따라서 둘째 자녀를 하지 않겠다, 출산하겠다라는 요걸 보여주는 그래프와 도표를 주고, 2050년까지 인구가 꾸준하게 증가를 해왔는데 왜 그 이후로 감소를 하겠느냐, 요런 이제 그래프를 주고요. 질문을 뭐라고 주냐면 낮은 출산율에도 불구하고 2050년까지 인구가 증가하는 원인이 뭘까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서 쓰는 거야. 출산율이 분명 낮아진다고 했는데 왜 인구가 증가할까? 자기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말씀하시면 돼요. 말씀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출산율에 여기 보면은 이게 지역이잖아요. 지역별 차이와 또 맞벌이 부부의 둘째 출산 계획 소득별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이 뭘까요? 여기는 그렇다 하는 그래프만 주고 그 원인은 뭘까요는 또 다시 한번 논리적인 자신의 생각을 물어보는 거예요. 원인도 각각 제시하고, 그렇다면 그런 현상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뭘까요? 이렇게 생각을 묻는 이 문제가 전체 공통 문항으로 출제가 되었고요. 올해 우리 2019학년도 이 연세대 면접형을 보는 학생들도 비슷한 유형으로 올해도 출제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여러분들 이제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내용들, 배경 지식이라든가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쭉 고민해왔던 그런 것들을 이 그래프를 보고 분석해서 자신의 생각을 끌어낼 수 있도록 그런 내용으로 면접을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다면은 이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막상 보면은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고령화 혹은 뭐 저출산 이런 내용들은 사실 시사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한테는 필수적인 그런 이슈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령화가 되는 거, 그 다음에 저출산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은 항상 정리해둬야 하는 우리 필수 이슈들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해두면 이 그래프를 보고도 여러분들이 자신의 생각을 충분히 분석해서 발표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방에서 면접 1타입이 끝났어. 그럼 이제 2타입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내 생기부에서는 어떤 문항들이 나올 수 있는가. 먼저 전공 적합적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뭐 되게 어려운 건 아니야. 우리가 했던 활동 중에 나오는 거니까, 너 지금 이 전공에 관심 갖게 된 계기가 뭐니? 전공하려고 어떤 준비와 노력을 했니? 우리 되게 기본 문항들이다. 그쵸? 그래서 너가 노력하다가
부족한 점 뭐라고 생각했니? 혹은 네가 성취한 결과도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학문 분야에 얼마만큼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 탐색 경험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목표 계획도 구체적으로 잡아왔는지, 지원 전공에 대한 구체적 인식과 계획이 있는지, 요걸 묻는데 이게 사실 포인트야. 사실 간단하게 묻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내 생기부에서 저한테 여러분들 많이 물어보는 게 그거였잖아. 인성 면접 하는데도요, 전공적인 지식이 필요하나요? 요거 물어보나요? 요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앉은 자리에서 이 수학 공식 외워보세요. 이 문제 풀어보세요. 너 영어 이거 독해해봐. 이런 식의 이론을 묻진 않지만 내 생기부에 어떤 주제에 대해서 탐구했대. 그럼 그 주제를 설명해봐. 그거 탐구 어떤 식으로 했어? 할 때 어렵지 않았어? 자, 이과 친구들 어떤 주제에 대해서 실험했대. 그러면 그 실험 주제 왜 잡았어? 실험할 때 변임 어떻게 설정했어? 뭐가 어려웠어? 어렵지 않았어? 이렇게 전공과 관련된 이론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깊이 있는 분야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준비해 두셔야 되죠. 이해되셨죠? 그리고 전공 적합성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인성이나 의사소통, 그 다음에 서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뭐 동아리나 또래 집단, 학생회에서 함께 노력한 경험이 있는지 이런 거 물어볼 거고, 그때 너의 역할은 무엇이었니? 할 때 어려움은 있었니?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봉사활동 했네요. 아동센터에서 학습 지도할 때 뭐 어려운 게 뭐 있었는지,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지 이런 노력의 과정들을 우리 생기부와 자소서에서 물을 수 있는데,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거 꼬리 질문입니다. 꼬리 질문. 내가 했던 활동이 내가 진짜 했나? 얘가 얼마만큼 깊이를 가지고 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활동을 구체적으로 계속 물어나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내 생기부에서 내가 의미 있게 했던 활동들은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그 처음 계기부터 내용과 그것을 통해서 얻은 점까지 좀 쭉 한번 나열하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게끔 꼭 준비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연세대학교 면접형의 면접 준비 그리고 유형 방법이었는데요. 사실 어렵게 생각하면은 진짜 어려운 면접 타입이긴 해요. 우리 친구들이 제시문 나오는 것도 어려워하고, 특히나 또 활동했던 것 중에서 전공과 관련된 내용도 활동 깊이 있게 물어본다고 하면 좀 걱정되고 하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이제 확인했으니까 우리 면접일까지 내 생기부와 자소서 꼼꼼하게 보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사회 이슈들 중에서 주요하게 나올 수 있는 것들은 한 번쯤 설명할 수 있게끔 준비해 놓고 가시면 여러분 제시문 문항도 충분히 잘 답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연세대학교 합격을 꿈꾸는 우리 수험피플들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준비했던 내용들 잘 정리하셔서 최종 합격까지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